서울 강남 한복판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옥 저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대문을 처음 넘어선 날 정혜리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리는 시댁 사랑채 마루 끝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고 등은 곧게 세웠습니다. 시어머니 유마리가 건넨 차를 받아들 때도 두 손을 공손히 모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의 시선은 차잔이 아니라 예린의 손톱 끝을 향했습니다. 손톱에 색을 칠했네요. 마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예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예린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석 달. 예린은 매일 작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침 7시 시부모님 진지상을 차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된장찌개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야 했고 밥은 따끈하되 눌지 않아야 했습니다. 반찬 접시는 늘 홀수로 배치해야 했고 수저는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놓아야 했습니다. 마리가 직접 가르쳐준 규칙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00년 전통이 있어.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전통이란 게 정말 숟가락 놓는 순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누군가를 재단하기 위한 자일까요? 예린의 친정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계팀장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예린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성준을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성준은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적었지만 예린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하며 예린은 그 차분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청혼을 받던 날 성준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예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죠. 지금 돌이켜보면 순진한 대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은 100명 남짓이었고 예린의 친구들은 대부분 친정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댁 쪽 하객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린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예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예린은 처음으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상은 거대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펼쳐진 상에는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놓였습니다. 예린은 시누이와 함께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뜨거운 기름에 댄 자국으로 얼룩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상을 다 차린 뒤 마리가 음식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생선전 앞에서 이건 어떻게 썬 거니? 예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생선전은 시누이가 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이미 자리를 떴고 마루에는 예린과 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썬 건 아닙니다만. 우리 집안에서는 생선을 이렇게 두껍게 썰지 않아. 너희 친정에서는 음식도 이렇게 대충 하나 보지. 마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끝나고 성준을 찾았을 때 예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엄마가 좀 예민하셔. 그냥 참고 넘어가자. 성주는 예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예린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며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자구나. 그날 밤 예린은 신혼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당신은 나를 지켜줄 수 있나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예린은 매일 시댁을 드나들며 마리의 요구를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김장철에는 배추 100포기를 절였고 명절에는 송편을 500개 빚었습니다. 손톱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예린은 안채 마당에서 마리와 시아주버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성준이가 결혼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게. 집안도 변변찮은데 예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성준이는 행복해 보여요. 행복.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리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되 스스로를 잃지는 않겠다고. 이 집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이예린이라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그러나 예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벽보다 더 단단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벽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새벽 예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마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성주는 이미 먼저 출발한 뒤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예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새벽임에도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마리와 성준, 신우이 은혜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린이 다가가자 마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환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예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주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며 운동을 하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린은 그런 시아버지가 좋았습니다. 마리와 달리 시아버지는 예린을 대할 때 따뜻했습니다. 예린이 김치찌개 맛있네. 역시 젊은 사람 손맛이 다르구만. 그런 말을 건네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예린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마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계속 울었고 성주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그 사이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예린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가 예린을 막아섰습니다. 넌 들어오지 마. 예린은 멈춰섰습니다. 마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대. 넌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그 말은 칼처럼 예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주는 어머니와 예린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다가 결국 마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린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 예린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드릴 죽을 끓여가고 마리가 먹을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예린이 내민 도시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할 거야. 넌 그냥 집에 있어.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간호사실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넷째 날 예린은 병실 복도에서 은혜와 마주쳤습니다. 은혜는 예린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상태는 좀 나아지셨어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런데 언니, 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하세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예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 괜찮다는 말. 예린은 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예린은 병원 계단 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족들과 마주칠까봐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린은 성준과 마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성준아, 내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당분간 대신 맡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 재산 정리도 생각해봐야 해. 예린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야지.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그리고 예린이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 그 애는 우리 피부치가 아니야. 예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 상속, 피부치, 그 단어들이 예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예린은 시댁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원했던 건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의 눈에는 예린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린은 계속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무엇일까? 며느리, 가족, 아니면 그저 불청객?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불을 켜자 예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성준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괜찮아요. 병원에는 왔었어? 네, 잠깐 들렀다 왔어요.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피부치가 아니야.
예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예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 집안에서 예린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그러나 예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 서랍 속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2주일째 되던 날 예린은 시댁 안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병원에 있었고 성주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오후에 잠깐 들른다고 했습니다. 예린은 혼자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 속에서 예린은 걸레를 들었습니다.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예린은 그렇게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린은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먹물 향이 섞인 공간. 시아버지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2주일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예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쓰시던 안경이었습니다. 예린은 안경을 조심스럽게 집어 안경집에 넣었습니다. 그때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린은 서랍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종이 한 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흰 종이 위에 시아버지의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예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예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예린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예린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태주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강남 한옥저택 아내 유마리, 회사 지분 60% 아들 정성준, 회사 지분 20% 딸 정은혜, 예금 및 부동산 일부 며느리 이예린, 예린에게도 상속할 것, 새 가족의 의미로서. 예린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예린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라는 이름뿐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래서 유언장에 예린의 이름을 넣으셨던 겁니다. 예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나 따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리가 예린을 밀어낸 이유, 병원에서 예린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예린이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마. 마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린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가족의 의미로서. 예린은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린을 새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 의미를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황급히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언니, 거기 있어요?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린은 숨을 고르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언니, 고마워요. 우리가 병원 때문에 정신 없어서. 괜찮아. 당연한 거지.
은혜는 예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예린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알아요. 그런데 자꾸 언니 이야기를 하세요. 언니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린다고. 예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저도 알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의심하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어머니 마음이 힘드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그럴까요? 그럼, 예린은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예린은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유언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며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마리는 이 유언장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만약 마리가 안다면 그래서 예린을 경계하는 걸까요? 예린은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예린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성준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시댁 청소했어.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 아버지 서재도 정리했는데 거기 유언장 같은 거 있더라. 성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유언장? 응, 초안인 것 같은데 혹시 당신 알고 있었어?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린은 그 반응으로 알았습니다. 성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내 이름도 있더라. 그래.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성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포함시킨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성준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던 겁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느라. 그럼 난 뭐야? 나는 계속 모르고 있어야 했어? 예린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예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린을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예린을 밀어내려 합니다. 성준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린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예린도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예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마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예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벌어질 일을.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20날째 되던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마리와 은혜가 와 있었습니다. 마리는 예린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린도 조용히 구석에 섰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아직 말씀은 어려우시지만 의식은 또렷하십니다. 한 분씩 들어가 보세요. 마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왔을 때 마리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 다음이었고 성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나왔을 때 예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린이 보고 싶다고 하셔. 성준의 말에 예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무슨 며느리를 쉬셔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부르셨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예린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예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예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예린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아버님.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집 잘 지켰다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시아버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서재 서랍 봤지? 예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볼 수 있게 일부러 열어뒀어. 아버님,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했어. 예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버지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왔을 때 예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리가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는 빨랐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가족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린이 병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병실에는 시아버지와 마리만 있었습니다. 예린은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들어와. 시아버지가 예린을 불렀습니다. 예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앉아. 예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유원장 이야기를 해야겠어. 마리가 휙 돌아봤습니다. 예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몸이 아직 안 좋은데 무슨. 이야기해야 해. 미룰 수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예린에게도 재산을 물려줄 거야. 많지는 않지만 가족의 의미로. 당신, 그건. 여보, 예린은 우리 가족이야. 정준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야.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온 건 뭡니까? 300년 가문의 전통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전통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이 전통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의 말에 마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마리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 어머님이 지켜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온 게 어머님께 부담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마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 가족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지키시는 건 가문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 아닐까요? 전 어머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제 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마리는 예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부끄러움. 넌 내가 뭘 빼앗아 갈 거라 생각했니? 마리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해? 네. 어머님이 왜 저를 밀어내시는지, 왜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지, 그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오히려 얻는 거야. 가족을.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예리는 복도에 섰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성준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예린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성준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야.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확실하게.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언젠가 예린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리의 가면이 풀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진짜 마음이 보였습니다. 예린은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여전히 멀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걸음이라는 것도. 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목련이 피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 벚꽃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예리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마리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차 가져왔어요. 은혜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번졌습니다. 예리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언니야말로 고마워요. 요즘 집안일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건데 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예전에는 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데 요즘은 달라지셨어요. 예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왔습니다. 퇴원 다음 날 마리는 예린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예린아, 아버지 드실 죽 좀 끓여줄 수 있니? 예린 씨, 며느리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은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린은 부엌에 들어가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천천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으로 맞췄습니다. 죽을 드시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역시 예린이 솜씨가 최고야.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적대감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린은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린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린아, 뭐 도와줄 거 있니? 예린은 깜짝 놀라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리가 도와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 네. 이 나물 좀 묻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예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네, 어머니. 생선전은 이렇게 써는 거야. 마리가 칼질 시범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는 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린은 마리의 손길을 따라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네. 그 한마디가 예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울 때 마리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수고했어요. 정말로. 마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예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린은 안채 사랑채에서 시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네, 아버님. 너 덕분에 이 집이 살았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도 이제 알았어. 가문을 지키는 건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버님.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예린은 신혼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뒤에서 예린을 안았습니다. 예린아,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 버텨줘서. 예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성준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이제는 당신이 내 편이 돼줘서.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일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가 예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린아, 오늘 시간 되니? 네, 어머니. 같이 차 한잔 할까? 예린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댁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마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아, 네, 어머니. 미안해.
예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했어. 내가 마음 많이 아팠을 거야. 어머니, 난 두려웠어. 내가 우리 가족을 빼앗아 갈까봐.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어.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마리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예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찻집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예린은 이제 시댁이 편했습니다. 마리도 예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둘러앉았을 때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날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맙습니다. 예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리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 호칭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예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을 때 달이 밝았습니다. 예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준이 옆에 섰습니다. 행복해. 응,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마리와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은 생각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의 용기는 결국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딪히고 때로는 오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함께 걸어가려 했습니다. 예린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예린은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 예린의 마음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